오늘은 놀랍고 충격적인 뉴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근 우울한 우리 보수우파 여러분들께 큰 감동과 흥분을 선사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192대 108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 그것은 크게 조작되었음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 5월 7일자에는 한국 경제와 관련한 엄청난 칼럼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데니얼 모스의 칼럼입니다. 놀랍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한국의 경제 호황이라는 제목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이례적인 대호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은 이런 초호황 경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 같은 주변 강대국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칼럼입니다. 이런 엄청난 뉴스가 한국 언론들에 의해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언론의 이념 편향성이 국익을 어떻게 해치는가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단 한 곳 문화일보에서는 이 칼럼을 인용 보도하고 있다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데니얼 모스는 특히 한국이 통상 관련해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상품의 수출이나 대북 긴장 관계가 더 잘 알려져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최근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특히 미국의 경기 회복에 힘입은 바 크지만 1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도 한국의 이러한 경제 호황을 예견한 자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막대한 경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도 아직 이 놀라운 경제 성장 호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K-팝 아티스트들이 유명한 것과 싱가포르 거리에서 한국식 바베큐 식당이 유행하는 것에 많은 세계인들이 놀라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한국 경제의 다양한 자산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자 부분과 인공지능 AI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를 포함해서 한국 경제가 보유한 다양한 자산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집권 이후 한국 경제가 눈부신 대박을 치고 있는 것을 크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런 대박 뉴스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5월 9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평가했습니다. 신용등급 최상위권에서 세 번째 높은 등급입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다변화된 구조, 정부 정책의 민첩한 대응 그리고 강력한 재정 역량들이 고령화 문제, 생산성 둔화,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을 효과적으로 상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이러한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2024년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높은 신용 등급이 유지된다는 것은 글로벌 자본의 직접 투자가 증대할 것이고 외환 차익급에 대한 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등 경제적으로 막대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경상수지는 무려 6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전체로는 168억 달러에 이르러서
지난해 대비 278억 달러가 증가한 폭발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의 증가는 우리나라가 11개월 연속 흑자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1일에 발표한 2024년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무려 13.8%나 증가했습니다. 수입도 5.4% 증가했지만 무역 수지는 15억 3천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4월 수출의 두 자리 숫자 증가는 지난 1월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까지의 무역 수지 흑자 총액이 126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최대 흑자 규모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표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견고한 기반 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보수주의 철학이 어떻게 국가를 성공적인 길로 이끌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불황의 경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놀랍게도 무려 1.3%를 달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분기별 1%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 것은 문재인 정권이던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서 한국 경제의 강력한 회복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건설 투자입니다. 건설 투자 증가액이 무려 2.7%나 증가했다는 사실은 이것은 좌파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총선을 앞두고 한국 건설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압도적인 성장세가 나와버렸습니다. 총선 전후로 해서 좌파들의 주장은 전부 거짓 선동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올해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IMF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 2.2%에서 무려 2.6%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높은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의 3분의 2가 이 지역에서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강력한 경제 성장은 국제적으로는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OECD와 IMF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회복력, 글로벌 제조업 성장, 그리고 IT 부분에서의 다양한 긍정적 성장세를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경제 성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차의 진짜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파국을 치닫고 있던 나라가 이제 거대한 부활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들은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왜곡된 보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95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집권하고 5년 후에 2022년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147억 달러, 적자로 급전직하해버렸습니다. 단 5년 만에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1,100억 달러의 무역 수지가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총체적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나라를
윤석열 정부가 이어받고 지금 재건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사실을 대부분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가 훨씬 더 나았다고 한심한 주장을 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한국 경제가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받고는 있지만 국내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와 같은 경제 부활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경제 성적을 매긴 결과 한국은 그리스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3.2%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물가, 가장 잘 관리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물가 관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에서 있었던 일은 가관이었습니다. 대파값 논쟁, 과일값 논쟁이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2월달 총선 직전에 한국의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6.9%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월 말 농산물 물가 지수는 무려 11.7%까지 폭등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과 식료품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폭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농산물 가격은 호남에서 컨트롤되고 있다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의 보수주의 통치 철학이 경제 전반에 걸쳐서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눈부신 성장을 이뤄 나가고 있는지 세계를 향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총선 결과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기 드물게 매우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보수는 과학과 지성의 한계를 초월한 그 너머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세계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대변화를 세계 역사와 철학적 관점에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석천님, 금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